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S2 8.0에 대한 기능들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메라를 가면은 요 설정에 모드에 자동, 프로, 파노라마, HDR, 멀티뷰샷, 샷앤모어, 그리고 듀얼 카메라, 스포츠, 휴먼 셀프샷, 뷰티 페이스, 음식, 사운드 샷까지 있고, 요거 스포츠부터 사운드 샷까지는 추가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다운로드 가면은 요 삼성 갤럭시 스토어 가서 요게 앱이 5개가 있죠. 요거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거 프로 모드부터 보면은, 프로 모드는 태블릿답게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프로답지 않은 프로 모드인데, 여기서 밝기, 아이소,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요 해당 모델은 자동 HDR 기능, 갤럭시 S5부터 들어왔던 그런 기능이 없어서 HDR 사진을 찍으려면 여기서 매번 눌러서 HDR로 찍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요 합성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멀티뷰 샷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를 하나 찍으면은 요걸 이렇게 돌려서 찍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샷앤모어는 한 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음 사진 중 옵션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스트 픽처라고 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를 지운다거나, 움직이는 대상을 프레임별로 합성을 해가지고 한 장의 사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상 주위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기능. 그리고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 요 사람 얼굴 중에서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여기 얼굴이 예쁘다. 그럼 여기 얼굴. 이 사람은 여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굴만 따로 합성하는 그런 기능도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움직이는 대상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셔터를 최대한 짧게 찍어서 물체가 흔들리지 않게 찍는 그런 기능이고, 후면 셀카는 보면은 어디 있냐, 여기 보면은 요거 내 얼굴이 들어가고 싶은 위치, 만약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설정을 해놓으면 요 핸드폰이, 태블릿이 얼굴을 여기 딱 들어간 걸 인식을 하면은 바로 셔터를 눌러서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고, 뷰티 페이스는 피부톤을 보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V라인을 위한 턱 가름하게 깎는 기술, 눈을 키우는 기술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은 여기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요거를 백그라운드를, 음식이 없는데 요거 음식이라고 치고, 이렇게 요 주위 백그라운드를 흐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꿔서 음식을 더 맛있게 찍는 그런 기능이고, 요 사운드 샷, 요거는 사진 촬영 전이나 후 9초 동안 녹음을 하는 기술로 여기서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촬영 전에 소리를 녹음을 하고 이걸 찍으면은 이제 요 녹음이 사진 안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찍고 이후에 9초 동안 최대 9초 동안 녹음을 하는 기술로, 예전에 피처폰에서 동영상 기능을 넣기엔 그 당시에 메모리가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기능 대신 있던 기능인데, 갤럭시 S4 때 부활시킨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공유할 때는 사진만 공유를 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공유를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진만 공유하면 당연히 사진만 가는 거고, 동영상으로 공유를 하면은 멈춰있는 사진에 소리를 넣어가지고 동영상처럼 만든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설정에 가면은 여기서 사진 크기랑 비율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최대 QHD까지 녹화가 됩니다. 태블릿 주제에.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동영상 크기도 최대 FHD까지.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찍을 때 좌우 반전을 시킬지 안 할지 옵션이 있고, 사진 촬영 방법에서 이걸 손으로 삼성 제스처로 찍는 그 기술이거나, 아니면은 아무데나 눌러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 그러고 지금은 요게 사운드 샷이어서 그런데 자동 모드로 가면은 여기서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 요거는 OIC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손떨림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동영상 샘플은 제가 여기 위에 카드 올려 드릴게요. 전체 화면 보기,
그리고 뭐 수직 수평 안내선을 한다거나 지오 태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로팅 카메라 버튼을 너무 크니까 이렇게 따로 해서 아무데나 요걸 눌러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한다거나 할 수 있고, 음량 버튼으로 요걸 사진을 촬영할지 아니면 줌을 할지 동영상을 촬영할지 아니면 그냥 음량 버튼으로 사용을 할지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핸드폰 태블릿의 사진 퀄리티가 어떠냐 라고 하면은 사진은 기대 이상보다 잘 찍힙니다. 제가 태블릿이고 이게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기대를 너무 안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밝고 선명하고 이쁘게 잘 찍힙니다. 뭐 당연히 요즘 핸드폰과 비교를 하면은 주간 사진에는 HDR이 부족하고 야간 사진은 지금 핸드폰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장소에서는 잘 찍히고 접사 같은 경우도 꽤 근거리에서도 잘 찍히고 파노라마 사진도 합성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IS가 없는데 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요 급하게 찍으려고 하면은 흔들리는 사진이 찍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아직 요 태블릿으로 찍으면서 흔들린 사진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은 아쉽게도 삼성 굴락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랑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해놓은 제스처로 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제가 엄청나게 칭찬하는 기능 중 하나가 멀티 사운드 기능인데, 요거는 아쉽게도 멀티 사운드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비디오를 본다거나 뭐 그런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설정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정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요 네트워크 설정, 요 소리 설정,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음질 및 음향 효과 가면은 요 삼성 사운드 얼라이브로 가는데, 여기서 이퀄라이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서라운드, 진공관 앰프, 그리고 콘서트 홀 요거까지 지원이 되고, 요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로로 봤을 때는 서라운드 효과는 있는데, 세로로 봤을 때는 서라운드 효과가 있는데 가로로 볼 때는 서라운드 효과는 없고, 요 스피커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어댑트 사운드까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요 기능을 진짜 매우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요걸 킨 거랑 끈 거랑 이어폰 꼈을 때 이게 차이가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우 좋아하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꽉꽉. 그리고 이제 요 디스플레이 가면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화면 모드를 최적화로 할지 뭐 읽기 모드로 할지 뭐 이런 거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폰트도 변경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콘 모양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 요즘 계속 밀고 있는 스퀘어컬로 다 깔맞춤을 할지 아니면은 아이콘만 보여주지. 만약 아이콘만 하면은 요게 각각 그 기본 아이콘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왕하는 거 깔맞춤 되는 게 보기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깔맞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깔맞춤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그리고 여기 상태 표시줄 가면은 여기서 배터리 용량을 없는데 이걸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알림을 최대 3개까지만 띄울지 아니면은 모든 알림을 최대한 다 띄울지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배경화면 변경이 가능하고, 유용한 기능 가면은 요 유용한 기능은 갤럭시만의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은 경량화가 돼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가면은 당연히 여기서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할지 뭐 그런 기능,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 요거는 갤럭시 S3부터 지원하고 S2는 업데이트 이후로 지원하는 기능인데, 요것도 보고 있을 때 화면 저 같은 경우는 1분으로 했는데 1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걸 보고 있다고 이 태블릿이 인식을 하면은 화면을 안 꺼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죠. 요거 비슷한 기능 아이폰 10 이후 그 페이스 아이디 있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요 기능은 자동으로. 그리고 멀티 윈도우 설정, 저 멀티 윈도우는 개인적으로 그 노트 프로처럼 이렇게 해서 멀티 윈도우 그 트레이를 열어서 사용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요거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길게 눌러서 멀티 윈도우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팝업으로 띄운다거나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멀티 윈도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아지는 건 노트 4 때부터 처음 나오고, 그리고 노트 3도 업데이트기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홈을 가면은 다 최소화가 되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요거만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눌러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요거 전체를 이렇게 하면은 요 조만한 팝업으로 띄웠던 거는 다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손날 캡처랑 요 스마트 캡처라고 있는데, 요 손날 캡처는 흔한 그 갤럭시 노트 1 때부터 들어갔던 요 손날 캡처고, 스마트 캡처는 요 아까 캡처 화면 한 거 보면은 요 밑에 이렇게 뜨죠. 스크롤 캡처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릴지 자르기를 할지 공유를 할지, 요거에 대한 설정이 요 스마트 캡처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자 화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114 해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 이걸로 자동으로 통화를 걸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114로 연결이 되죠. 요게 원리가 요 자이로 센서로 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여기 근접 센서로 요게 귀에 닿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여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은근 편한 게, 요 문자 보고서 연락을 줘야 되네 하고선 요거서 안 누르고 바로 귀에다 대면은 통화가 되기 때문에, 요 다이렉트 콜은 저는 삼성폰 쓰다가 다른 핸드폰 쓰면은 이거 전화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이거 귀에다 대고 왜 통화가 안 되지 하고선 다시 누르고 그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스마트 알림, 요거는 요 알림이 왔을 때 태블릿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요거 딱 들면은 이제 얘가 진동으로 나 알림이 있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어차피 핸드폰 요 들면은 화면을 킬 확률이 99.9%일 텐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나 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 보고선 알림이 있네 판단하는 것보다 한번 들고선 느끼고 알림이 있구나 하고선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간편 무음 모드 전환,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무음 모드로 바꾸는 그런 기능인데, 요게 꽤 편한 게, 요 무음 모드를 요거 음량 버튼 내리는 걸로 무음 모드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눌러야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그 무음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공유해가지고 공유를 할 때 여기 뭐 문자나 자주 하는 문자나 뭐 그런 걸로 사람들이 띄워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 관리 가면은 여기서 태블릿 상태를 확인해서 사용 안 하는 앱들을 절전시키고 캐시를 지우고 램을 확보를 해서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앱이죠. 그리고 요 잠금화면 가면은 요 잠금화면에서 요 잠금 방식 설정이 가능하고, 이때 보면은 프라이빗 모드라고 있는데, 요 프라이빗 모드는 갤러리, 비디오, 삼성 뮤직, 그리고 내 파일, 여기서 프라이빗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걸 시연을 해보자면은 뭐 나는 카메라에서 요 사진 9장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다. 그럼 프라이빗 모드로 이동.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모드 패턴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프라이빗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앨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 그거는 아까 설정에서 요 사용을 함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토글창에 프라이빗 모드에서 이렇게 내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요 갤러리에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앨범이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숨겨놨던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옵션에 자동 해제라고 있는데, 이 자동 해제는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있는데 화면이 꺼졌어요. 타임아웃으로. 근데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은 이게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거죠. 프라이빗 모드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사진을 보고 싶으면 다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뭐 이런 재밌는 기능도 있고, 이제
요 밑에 설정은 그냥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설정이니까 이제 한번 스피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원래 대형 태블릿에서는 좌우 스테레오 스피커를 잘 넣어줬는데 소형 태블릿에서는 스피커를 하나만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탭 프로 8.4부터는 하단에 2개를 넣어줬다가 탭 S 8.4에서는 여기 태블릿 이렇게 좌우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넣어줬는데 그래서 탭 S 8.4가 이제 아몰레드가 들어가고 좌우 스테레오고 그래서 멀티미디어 태블릿으로는 아이패드보다 갤럭시가 훨씬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 탭 S2는 아쉽게도 4:3 비율에 좌우 스테레오가 아니라 하단에 2개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감상을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영상을 감상을 하면은 아까 그 사운드 얼라이브에서 서라운드 또 켜놓고 해가지고 입체적인 뭐 그런 효과는 대충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스피커를 최대한 끝에 띄워놔가지고 그나마 스테레오 효과 정도는 있긴 한데 요 가로로 보면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퀄리티로는 스피커는 확실히 탭 S6 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스테레오는 확실히 요 HD8이 스피커가 이렇게 스테레오로 배치가 돼 있어서 스테레오 서라운드 느낌은 HD8이 훨씬 좋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요 스피커 퀄리티는 대충 그 정도니까 음량이 조금 더 컸으면 하고 제 막기로는 이 정도면은 뭐 A는 못 줘도 한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나 싶습니다. B 플러스 정도는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해당 기기는 2016년 1월 제조로 배터리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제조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최소 한 5년 반 정도 지난 배터리여서 태블릿 치고는 오래 못 갑니다. 배터리는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최대 5V의 2A, 킥저지 1.0 또는 10W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제 사용 환경에 화면 켜짐 기준 3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3시간 10분에서 3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충전은 삼성의 15W 평범한 충전기로 충전을 했지만 당연히 이 기기에서 5V의 2A만 받기 때문에 10W로 충전이 되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배터리가 노화가 돼서 그런지 5% 미만일 때는 배터리가 닳는 게 눈에 띄게 닳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갤럭시 탭 S2 8.0 모델을 자세히 한번 알아봤고 이제 이 태블릿을 핸드폰으로 2021년에 사용할 때 어떤지 그리고 제가 요거 사용한다고 심카드를 요걸로 바꿔 낄 때 요 북커버랑 같이 요 디스플레이 독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요거 액세서리만 따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독 특히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으려나? 만약 궁금하시면은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내 혜택인가? 어쨌든 구독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알림을 받아서 요 디스플레이 포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